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정회원 124명과 참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윤경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회계 자료를 여러 차례 한인회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감사보고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4대와 15대 인계 인수 금액이 잘못돼 있었고 업무 실수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등 한인들의 회비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변경숙 회장은 답변을 통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완벽할 수가 없다면서 차차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전임 회장은 역대 한인회 사상 회계 보고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 문제는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의 임원회의의 의결로 위촉한다고 돼 있어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9910지구 오클랜드 한인 로터리 클럽의 회장이 취임식과 자선기금 전달식이 27일 저녁 노쇼어 골프 클럽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취임식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둬들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로터리 클럽의 가장 기본 정신인 추화의 봉사 정신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전용사 주도로 지난 1993년부터 오타키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념식에는 이상진 대사를 비롯해 데스 핀텐 참전용사 웰링턴 지회장, 멜리사 리 의원, 이장흠 웰링턴 한인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진 대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한국의 발전과 오늘날 양국 관계의 바탕이 됐다고 강조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잊지 않고 마스크를 전달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낮 100여 명의 중국인과 현지인들이 오클랜드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홍콩 대학의 리맹얀 박사가 우한 폐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또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자유중국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오후 2시에 시위를 마쳤으나 일부 시민들은 시내로 옮겨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안전유지법을 시행하면서 뉴질랜드는 홍콩과의 인도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안전유지법은 시위자들을 보다 쉽게 처벌할 수 있고 홍콩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홍콩과의 인도 협정을 중단함으로써 뉴질랜드인이 홍콩을 여행할 경우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여행 관련 조언도 업데이트됐습니다.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홍콩의 고유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일국가 이체제 원칙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은 이미 홍콩과의 인도 협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뉴질랜드에서 감염되지 않았다면 경유지인 싱가포르를 거치는 21시간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를 거쳐 싱가포르의 창기공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싱가포르에서 14시간 20분 동안 머무른 다음 서울에서 감염 테스트를 받기까지 6시간을 비행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한국 보건부와 대화해서 이 여행자가 환승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크리스 힙킨스 장관과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지역 감염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국제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예약은 2주일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정부와 협력해 입국자들의 격리 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격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7월 초 이후 국제선의 신규 예약은 받지 않고 있는데 28일 또다시 2주일간 예약 접수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입국자의 예약은 8월 9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편과 국내선 예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당은 국민당의 협조로 입국자에 대해 격리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과 결정은 총선 이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몇 주간 입국하는 뉴질랜드인에게 2주간 격리 비용으로 $3,000를 청구하는 문제를 고민해왔으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입국자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뉴질랜드인은 추가 격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레스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2주간 록다운에 들어갑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지난 일요일 23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타났다며 록다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2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마라페 총리는 수도 지역과 포트 모레스비에는 14일 동안 록다운이 실시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도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포트 모레스비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내선은 14일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중국 외무성은 홍콩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무효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되면서 영국이 홍콩 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자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홍콩 주민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전에 홍콩 시민이 신청해서 영국 정부가 발행한 것입니다. 홍콩 시민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이 무효화되면 이 여권을 사용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호텔 산업은 록다운이 풀린 후 놀라울 정도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록다운 기간에는 전국의 호텔이 완전히 폐쇄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4월의 호텔 예약은 20% 이하에 숙박비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 초 국내 여행 규제가 완전히 풀리자 호텔 업계는 놀라울 정도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입국자들이 2주일간 격리 생활을 호텔에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 일부 유명 잡지는 수주일 안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시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개월 전 보어 잡지사가 문을 닫은 후 뉴질랜드 위민스 위클리와 더 리스너사의 많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고 일부 구독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들 잡지의 폐간으로 27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 오클랜드 본사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면서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리스너와 뉴질랜드 위민스 위클리 그리고 Your Home and Garden은 오는 9월에 다시 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빌딩 PwC 타워가 8년간의 건설 공사를 마치고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높이 180m의 철제와 유리로 된 39층으로 이루어진 이 빌딩은 스퀘어미터당 $700에서 $800에 완전히 임대가 끝났습니다. 이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초당 8m를 달릴 수 있어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22.5초가 걸립니다. 이 타워 빌딩에는 27일부터 앞으로 석 달 동안 입주할 계획인데 모두 2,500명에서 4,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10억 들여서 지은 이 타워 빌딩의 심장 커머셜 베이는 지난 6월 11일 제신다 아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이 빌딩의 아래층에는 120여 개의 패션 매장과 음식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28일 엉클 벤스 브랜드의 브라운스 바스마티 즉석 라이스 파우치를 회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차 산업부는 이 제품의 일부 파우치 안에 유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비닐 파우치 250g 포장으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2021년 2월 16일 이후 2021년 10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뉴질랜드 전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자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나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제품을 구입한 장소에 반환하고 전액 환불받으면 됩니다. 미국 이민 관세 당국은 올가을 새 학기부터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운 유학생이 약 11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는 기존에 유학 중인 학생을 포함해서 전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교실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갈 경우 강제 송환할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각 대학과 지방정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래 전국 노병대회를 열어 이른바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총이 부족해 낙동강에서 돌아서야 했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제6차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북한 땅에 더 이상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 억제력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영원히 담보될 것이라면서 한국전쟁 후 70년은 결코 평화의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으며 북한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이 가중된 현재의 북한 정세가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앞세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어떤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 선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 잠시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패퇴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를 위한 절대적 힘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됐으며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이겨내 핵 보유국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한 대목은 대내 결속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춘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거둔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병대에서도 상당히 핵보유 부분을 강조했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은 정권의 성과로서 핵보유국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 흘려 도와주며 모범을 보여준 중국 인민지원군들과 노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며 혈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관 그리고 국가보위상 등에게 새로 개발한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길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체제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군부를 격려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국 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공개석상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들어 9번째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개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